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정병원에서 해제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도내에선 6개 대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민원 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되고 인기 유료 관광지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자체마다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화와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방역 최전선에 서며 공공의료 서비스를 도맡았던 강원도 내 의료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정병원에서 해제된 뒤 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줄며 흑자폭이 크게 줄었거나 적자 전환했는데요. 3년 만에 일반 환자를 받다 보니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올해부터는 더 큰 폭의 적자가 우려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도내 의료원들이 최근 들어 일반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정부 보조금이 감소한 데다 아직 병상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으며 경영 실적이 크게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의 2022년 결산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당기 순이익을 봤더니 강릉은 10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속초는 10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흑자폭이 크게 줄었고 삼척은 54억 원 흑자에서 1억 4천만 원 순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보조금이 의료원마다 59억 원에서 91억 원까지 급감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만 해도 100억 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료원이 살아야지 나중에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원숭이 두창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응대할 수 있지 않겠나. 코로나19 시기에도 일반 병실을 운영하며 보조금이 적었던 삼척의료원은 올해는 훨씬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저희들 병원마저 문 닫게 되면은 동해로 가든지 아니면 또 강릉으로 가든지 그것만을 생각했었다면 오히려 57병상 다 코로나 병상을 내놓는 게 더 맞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의 또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원주의료원은 어린이 재활병동 신축 등에 필요한 96억여 원을 마련해 두기도 했지만 지난해엔 흑자폭이 86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0억 원 적자 전환이 우려됩니다. 저희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올해는 약간의 적자가 좀 의심이 됩니다. 지금 최대는 한 6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회복되는 경과에 따라서 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29억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영월의료원은 그해 1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소폭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기존의 환자가 대부분 떠났기 때문에 도내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강원도의 고민도 큽니다. 한 2개에서 3개 의료원은 손실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별도로 좀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가 지방대학 중 경쟁력 있는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도내에서도 6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미는 등 경쟁이 치열한데 강원도도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상대로 글로컬 대학 육성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모두 30곳을 선정해 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며 당장 올해 9월에 10곳을 선정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1도 1국립대를 토대로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로 50회 이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국제 문제라든지 즉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 교육을 해서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한다든지 1:1 국립대학이다 해서 일부 통합 또 연합 공유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라대는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원주 지역 업체들과 손을 잡고 업체에는 기술 지원을 해주고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기획안에 담았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 평가 기준은 혁신성과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3가지, 산학 협력의 중심축 역할과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통합하거나 산업체와의 연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지출해야 하며 실행 계획서에는 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명확한 역할 제시와 함께 반면 경동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는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향후 보완에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어서 전략 노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 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일단 10점 페널티의 약점을 안고 출발하지만 강원도가 전담 부서 설치, 내년 상반기 라이즈 센터 조성 등을 통해 10점을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학협력, 지역혁신, 미래산업 연관 등 5년 동안 1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5개 팀에 22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라이즈 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범지역과 동일하게 10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15곳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예비 지정합니다. 이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쯤 최대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강원도 여행의 달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력해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611명에게 6,110원 균일가로 강릉 아르떼 뮤지엄, 동해 보양온천, 태백 365 세이프타운 등 인기 유료 관광지 23곳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합니다. 또 오죽헌 시립박물관과 무릉 변류천지, 속초아이, 환선골 등 도내 50곳의 유료 관광지에 대해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6월 한 달 56만 명가량이 평균 4,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인해 민원 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6월 9일 오후 6시부터 11일까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돼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에서 강원도와 관련한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또 도내의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이 중단되며 다른 시도에서의 강원도 관련 증명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6월 10일부터 민원 서류에는 행정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발급됩니다.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해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천편일률적으로 운영해 부진했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해안가를 따라 16인승 붉은색 미니버스가 달립니다. 바닷가 정류장마다 승객들이 내리고 탑승하기를 계속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릉항 커피거리에서 주민진 해변까지 해안가 46km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는 강릉 시티버스입니다. 강릉시의 시티투어버스는 기존의 버스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영어 발음을 바다와 차로 표기한 강릉 시티버스는 40분 간격으로 하루 4대가 총 16회에 걸쳐 운행합니다. 운행 요금은 시내 버스비와 동일합니다. 관광지만 지나다니게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니까 눈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뭔가 싸게 여행하는 기분이어서. 해안 관광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노선을 새로 정비해 도입했는데 지난해 5달 동안 누적 이용객은 4만여 명에 이르고 8월 한 달에만 1,000명이 탑승했습니다. 이용도가 조금 낮아서 저희가 그 노선을 약간 이제 폐지했다가 이번에 이제 관광거점 도시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다시 살린 노선입니다. 동해시는 하루 탑승권으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주말과 휴일에 운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진 지난해 3천여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5천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단형으로 지금 운행이 돼 있는데 이를 승차권을 구입을 하시면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그동안 부진했던 시티 투어 버스 노선을 차별화하며 태백 관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 이용 인원 최소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올해부터는 5명으로 완화하고 야생화 코스와 열흘마다 선보이는 통리장 코스 그리고 야경 코스 등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춘천과 동해, 평창 등 도내 5개 시군이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등 천편일률적이던 시티 투어 버스 상품이 특성화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농경지 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10%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과수와 채소 등의 작목 재배 면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변화한 강원도 농작물 지도를 김도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전체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강원도 농경지 면적은 10만 1,000헥타르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11만 2,000헥타르였는데 지금은 9.8%에 해당하는 11,000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면적의 10%에 달하는 농경지가 사라진 겁니다. 농지 면적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75년 농지 면적은 15만 4,000헥타르. 식생활에서 고기 소비가 늘면서 농경지 면적도 꾸준히 감소해 47년 만에 34.7%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벼를 중심으로 식량작물 재배 면적이 10년 사이에 10,000헥타르나 줄었습니다. 농 같은 경우는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조금 더 추세가 이제 줄어든 추세가 조금 더 좀 강하게 나온 면이 있어요. 반면 소득작목 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입니다. 2012년과 비교해 무와 배추, 당근과 같은 노지 채소는 재배 면적이 1,828헥타르가 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수박과 풋고추 등 시설작물 재배 면적은 10년 사이 15%가 넓어졌고 참깨와 들깨, 땅콩 같은 특용작물도 12.8% 증가했습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재배 면적도 1,937헥타르 더 많아졌습니다. 사과나 멜론, 수박과 같은 과일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가능한 지역이 북상하면서 이제는 강원도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에서 소득작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면적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지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작물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개폐막식과 축하 콘서트 입장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식은 7월 3일 오후 7시 30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며 2만 원의 유료 입장권은 강원 상품권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인 개폐막식과 축하 콘서트는 예스24와 강릉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해야 합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에는 34개 나라 8천여 명의 합창단과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주요 어종의 총 허용 어획량 TAC가 다음 달 말 설정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전국 해양지역 광역지자체 등이 오징어와 도루묵, 붉은 대게 등 6개 어종과
근해 체납기와 동해 구트롤, 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 설정량 계획을 수립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주요 어종의 총 허용 어획량 배정량은 오징어 4,833톤, 붉은 대게 8,031톤, 도루묵 1,174톤 등이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검출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도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검출률이 3월 33.3%에서 5월 들어 71.4%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